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9월 8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휴장입니다. 경마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 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추석 명절 휴장 전에는 강민이 두둑하게 한구라를 챙겨 드렸습니다. 토요경마 인사말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쭉 찾아본 거예요. 해마다 명절 휴장 전에 강민이 어떤 고배당을 때렸었나 한번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2018년 작년에는 3번 천지보배에 4번 베스트메이드를 129.6배짜리의 고배당을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별 스페셜 스턴도 45.4배를 승부 경기로 때렸고, 또 재작년 2017년에는 12번 어나더 스마트원의 10번 최고머니를 80배짜리를 메인 승부로 강하게 때려 먹었어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7번 홀리데이 드림의 1번 클린업 빙거를 54.7배짜리를 또 메인 승부로 마지막 경주에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 휴장 전에는 강민이 항상 대박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36,9텐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에서 배팅 강도 올리는 레이스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 중계 2경주 터지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2경주와 서울 경마 8경주, 대상 경주죠. 부산 중계 2경주와 서울 경마 8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부산 2경주와 서울 8경주까지 현장 추천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상당한 혼전입니다. 오늘 일요경마는 이 전반부 중반부에 터지는 레이스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공부를 하면서 이 터트릴 마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해마다 명절 휴장 전에는 항상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어떤 놈이 터트릴까? 어떤 놈이 초대박으로 한구라를 선물을 해줄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주 출전 마필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대박을 터트릴 마필이 여러 마리가 좀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는 1번마 로열 페이버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지금 12마리 출전하는 상황에서 인기 순위가 거의 11위, 12, 11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전혀 안 팔릴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1번마 로열 페이버는 올해 초였죠. 1월달이었죠. 1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착이 왔어요. 1월 12일 경주네요. 1월 12일 경주에서 3착을 왔을 때 거의 2착 싸움에서 코창과 머리창과 그렇게 깨졌어요. 그때 당시 강민이 왜 로얄 페이버를 노렸냐면, 로얄 페이버가 그래도 3군에서 뛰다가 강등이 된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앞선을 가면 1000m는 그냥 잡아 돌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혼합 4군이 아닌 국산마 5군으로 내려왔어요. 원래 이게 3군에 있던 말이거든요. 3군에 있다가 4군에 내려와서 고배당 타이밍을 쟀던 마필인데, 오늘은 국산마 5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1번 게이트고 선행 찬스예요. 지금 선행을 노려볼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3번 드래곤보트라든가 이런 마필들, 백상 이런 거 다 지금 인기마로 팔리죠. 선두권에 나선다고 인기마로 팔려요. 캠프 바다도 빠르고 과천의 별도 빠르고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말이 로얄 페이버예요. 로얄 페이버. 로얄 페이버는 3군에서도 빠른 페이스에서도 선행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로얄 페이버가 이미 51전을 뛴 7살짜리 마필이지만 최단거리 1000m에서
5군에 내려와서 1번 게이트를 뽑았는데 여기서 붙들고 늘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뭐 되든 안 되든 선행인데 이거 선행하면 돕니다. 차단거리 1000m는 그냥 돌아요. 그래서 1번 로열 페이버는 안쪽 게이트 1, 2, 3번 게이트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무조건 노려되겠다고 체크를 해놨던 녀석인데 1번 게이트예요. 1번. 요거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예상가들도 이거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거는 들어오면 스쳐도 이거는 스쳐도 대박이에요. 이런 건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인기마지기 오바마 페더럴 캣 같은 마필이 김영근 기사 안장이라서 뭐 인기마로 팔지 모르겠는데 이게 3착으로 승부를 한 마필이죠. 그래서 7월 13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았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이거 별 능력이 없는데 뭐 편성상 또 등 떠밀려서 팔릴 상황이고 12번 백상이 좋긴 한데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이거 뭐 선행을 편하게 가기가 어렵죠. 로열 페이버 때문에 3번마 드래곤 보트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고 먼노고 뭐 당연히 승부 의지는 읽어줘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마필들 지금 뭐 확실하게 내가 대가리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인기마가 없어요. 그래서 1경주부터 대박이 터지면요 여기는 1번마 로열 페이버예요. 로열 페이버 우선 관심만은 1번마 로열 페이버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모의권 1000m 별정 시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편성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박태중의 2번마 당찬바람이 2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아마도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7월 5일 주행심사 때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굉장히 사뿐했고 직전 경주도 선행을 나선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많이 팔렸던 거거든요. 근데 선행을 나섰어요. 뭐 비교적 뭐 편하게 선행을 갔는데 조금 압박을 받아버리니까 끝걸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구력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덩치도 작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전개를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글쎄 뭐 현장까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텨 못 버텨 뭐 한 반반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8번마 라이언 여제 같은 마필이 전개 상황은 좀 낮죠. 일단 8월 18일 데뷔전에서 선의권에 쫓아가면서도 거의 버티다가 덜미를 잡혔어요. 그래서 2번마 라이언 여제는 일단 실전 경험을 마쳤고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8번 라이언 여제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보고요. 11번마 와일드 킹덤 같은 마필이 6월 21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스타트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뒤에서 놀다가 끝났거든요. 근데 7월 28일 데뷔전을 보니까 스피드가 있어요. 기본 중속이 좋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이 외곽 선입으로 쫓아가면서 앞선에서 버티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강민이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이 폭탄 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2마리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있는 3번마 베스트탑이라는 마필입니다. 8월 23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스타트는 많이 늦었어요. 근데 중위권에서 쫓아가는데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진 않고 결승선에서는 일부러 앞선에 가는 말 뒤에 꽁무니에 바짝 붙여서 모래를 많이 맞춰보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면서도 끈기가 살아 있었어요. 이런 마필들은 베스트탑 같은 마필들은 실전 적응력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안 팔리죠. 여기서는 발주가 느리기 때문에 1000m는 안 팔리는데 오히려 이런 경주가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3번 베스트탑 같은 마필이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8번 라이언 여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지만은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한다. 그러면 3번 베스트탑을 아예 충말아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3번마 베스트탑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공략하는 1호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대혼전 난타전 편성인데요. 저번 3경주는 터지는 편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고배당이 터지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고배당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고배당이 터지는 조건. 일단, 인기마가 불안하면 고배당이 터집니다. 그리고, 복병마가 센 편성에서는 고배당이 터지죠. 이게 합쳐져서 인기마가 불안하고 복병마가 센 편성에서는 이거는 초대박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3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기는 초대박까지 터질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는 거예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인견의 7번마 러브레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러브레이스. 근데 이거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정말 뽕을 뽑은 겁니다. 이빠이 뽕을 뽑았어요. 더 없다. 7번 러브레이스 같은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뭐 세게 읽어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외곽 있는 11번마 프라인퀸이라는 마필이 문수영기성 등짝에서 지금 뭐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인기마 뭐 7번 11번 이런 인기 마필들은 강민은 여기서 충막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또 폭탄 배당을 터뜨릴 만한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 이 5번마 대천 히어로는 참 기분이 좋은 마필이에요. 이게 가끔 한 번씩 고배당을 터뜨리는데 그럴 때마다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죠. 직전 경주도 보면은 브레킨은 무조건 대가리다. 안 빠지는 충마다. 아주 강하게 노리면서 브레이킹을 놓고 대천 히어로의 100배짜리였습니다. 100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습니다. 복승식이 57배, 쌍승식이 100배짜리를 때려 먹었는데 이 대천 히어로는 또 올해 초에 2월달 경주에서도 충마로 놓고 독도야와 동반 입상했을 때 40배짜리를 승부로 또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대천 히어로가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다고 해서 이런 게 좀 무시를 받으면 이건 또 봐야 돼. 이거는요. 또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대천으로가 입상했을 때에 들어오는 그 전개 상황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기 때문에 오버 대천이어로도 덜 팔리면 이건 고배당으로 가져가 줄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강민이 노렸다가 좀 깨졌는데 다시 한번 노립니다. 직전에는 말을 좀 잘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는데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주는 정말 터지면 초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좀 무식하게 과감하게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의권 17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에 있습니다. 이번 4경주도 상당한 혼전입니다. 또 이런 경주가 터지면 제목 없이 터질 수가 있어요. 육군에서도 뭐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경주가 경주 거리가 한 1300, 뭐 1200 이렇게 됐다면 그냥 인기마 저배당으로 썰렁하게 끝날 수도 있었겠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주거리가 1700이라는 거죠. 1700 검증 안 된 마필들이 또 얼레벌레 여기서 인기마를 팔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3번마 천지에 가도 17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이고 뭐 7번마 윈드스카이라는 마필도 일단 1700 첫거리 도전이고 12번 골드 레벨은 강민이 좀 계속 전력 변화를 째려보는 녀석인데요. 일단 6월 16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1300m를 버텨내질 못했어요. 그 뒤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앞선을 가는 것보다 쫓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경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쫓아가도 사실 뭐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1700 경주거리는 12번 뭐 골드 레벨이 첫거리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12번 골드 레벨을 조금 더 좀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폭탄 배당을 노린 마필 한 2마리 정도가 있고 좀 인기돼서 살짝 밀려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4번마 푸에르스페스라는 마필이
6월 16일 날 복귀 내용이 나쁘질 않아요. 그때 1700을 출전을 했는데 스타트 자체가 늦었습니다. 근데 뒤에 있다가 3코너부터 이렇게 무빙을 까요. 그래서 결국은 3, 4코너에서 선행을 강탈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1700에서 무빙을 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푸에르스페스가 나머지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보다는 전개를 좀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4번마 푸에르스페스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폭탄 배당 한 2마리 정도 현장까지 좀 엮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관심마는 4번마 푸에르스페스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부진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뭐 최근에 좀 꿈틀꿈틀거리는 마필, 뭐 1번마 가락공원이랄지 또 뭐 5번마 코리아 헌터 이런 것들도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번마 가락공원은 98전을 뛴 마필이에요. 98전 1승 2착 6회. 직전에 한번 4차까지 왔다고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그냥 뭐 웃어야죠. 이걸 어떻게 배팅하겠습니까? 5번마 코리아 헌터 같은 마필도 강민이 여러 번 좀 고배당을 째려봤던 마필인데 진작에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99전 2승 2착 6회입니다. 이번에 뜨면 딱 100번 뛰는 거네요. 100번. 이런 거 간다고 해도 못 믿잖아요. 이런 거는. 직전에 3차까지 온 건 맞는데 약간 어부지리성이 없지 않았잖아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이 배당발에 바람을 불어줄 정도로 정말 허접한 편성입니다. 자, 오히려 외곽에 있는 12번마 메이저 썬더가 그래도 4군에서 놀다가 강등이 된 상황인데요. 안쪽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뭐 골든라이트 정도가 순발력이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12번 메이저 썬더가 이제는 강등이 됐기 때문에 요건 기습적으로 앞선에서 버티기, 선행 버티기가 가능한 편성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만은 12번 메이저 썬더를 주목하고요. 2번마 더팩트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는데요. 더팩트는 원찬스와 같이 뛰면서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했는데 직전에 인기마르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죠. 이 더팩트도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이 전부다. 7월 19일 경주에서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는 그때는 이 더팩트가 잘 뛰었다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자리 싸움에 다 몸싸움 하다가 그렇게 깨졌던 그런 내용이라서 어부지 성격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2번마 더팩트가 인기마로 팔린다.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11번 파티위너 같은 마필은 7월 12일 경주에서 10배짜리를 적중을 했거든요. 1600을 뛰다가 1300으로 내려왔고 다시 직전에 1600이었고 오늘 1300인데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10번마 원찬스는 직전 경주에서 현장에서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강민이 노렸던 마필인데 역시 좀 열심히 타고 깨진 그 내용이지만 계속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아예 과감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12번 메이저 썬더를 아예 중심에 두고 고배당 중심에 두고 뭐 2번, 10번, 11번 이 막건 조합도 괜찮습니다. 12 놓고 2번, 10번, 11번 12 놓고 2번, 10번, 11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하만식 기수의 5번마 리빙스턴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그대로 버텨냈는데 끝걸음의 여력감이 상당히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리빙스턴은 선행을 하면은 더 뛰는 마필인데 사실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 추입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조시가 나다 보니까 앞선까지 나서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리빙스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빅토리킹이라는 마필 역시 선입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는 마필이고 먼노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빅토리 킹도 이편성에서는 꺾고 가기가 어려운 마필이죠. 17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보였고. 그래서 5번, 10번이 아마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6번마 매니스마트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직전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꺾었던 녀석입니다.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히 꺾겠다. 그리고 강민의 고배랑 충마를 놓고 때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베스트 빅토리를 놓고 때렸던 경주죠. 베스트 빅토리의 해피스트를 104배 104.6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인기마를 꺾었기 때문에 고배당을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찬스가 됐죠. 하지만 오늘은 6번은 베스트 매니스마트를 꺾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전개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매니스마트는 직전에 꺾었지만 오늘은 꺾지 않습니다. 안쪽에 1번마 대천 에이스는 요거 예전에 한번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름 손짓해와 동반 입상을 했을 때에 그때 구름 손짓해의 대천 에이스 51배짜리를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쪽을 파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천 에이스가 직전 경주도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1700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이마필이 5월 5일 경주죠. 5월 5일 경주에서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는데 그렇게만 타면 되는 겁니다. 박태준 기수가 적인 기수고요. 그래서 인기마는 5번, 10번, 6번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지만 1번마 대천 에이스는 여기서 최적 전개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1번 대천 에이스는 계속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1번마 대천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이번 중계 이경주는 터지는 레이스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 중계 레이스 이경주를 승부 경주로 체크를 해놨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후반부에 노리는 경주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이번 부산중계 이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진 않습니다만 여기는 좀 철저하게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마필은 여러 마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의 천하, 영성스타, 유로시나 이런 거 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3번 한라황우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인기마도 물론 관심권이긴 하지만은 강민이 이번 경주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이 2마리가 있어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2마리가 관심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5번마 라이징보이예요. 라이징보이. 이 라이징보이가 1억 4천만 원짜리 상당히 비싼 마필입니다. 5월 24일 날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33.5마신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입니다. 5월 24일 날 실격패를 당했는데 인기 1위로 팔리고 실격패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래에 대한 악병이죠. 모래를 맞으니까 막 주행이 불량해지면서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5월 24일 날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최근 2번의 경주 주행 점검 내용을 보니까요. 7월 6일 점검 내용을 보니까 일단 선입권에 딱 붙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또 갑자기 삐져요. 그랬다가 또 외곽을 이렇게 돌리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결승선에서는 그냥 아주 사뿐사뿐하게 걸으면서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7월 27일 날 그 연습주행이었죠. 연습주행 때 내용을 보니까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갔거든요. 선행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곽에서 갖다 비벼요. 좀 계속 외곽에 갖다 비비면서 사골에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뻗어나가는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징보이가 1억 4천만 원짜리고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만큼 기대치가 있어요. 분명 있는데 못 뛰는 이유는 모래를 맞기 때문에 못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만 맞지 않으면 여기서 널널하게 대가리 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라이징 보이가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모래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초반 선행을 노릴 마필이 뭐 한라황우나 뭐 이런 마필들, 희망여전사나 몇 명 있잖아요. 몇 마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내주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3열, 4열 외곽을 돌더라도 모래를 맞지 않으면 여기서는 와요. 그래서 이 오버마 라이징 보이, 요거는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강민이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저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예상가들이 참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상가들이 강민의 이 UC 방송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음부터는 대충 할까요? 어쨌거나 강민이 분석한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번마 라이징 보이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5번마 라이징 보이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두둑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에요. 뭐 배당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발빠른 마필들이 선두권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지금 안쪽에도 발빠른 말 많고 외곽에도 발빠른 마필 많아요. 그리고 또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 못한 마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많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모래 반응이 좋지 못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앞선서 따당으로 끝나는 그림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선두권에 좀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민이 최근에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마필 관리마가 지금 몇 마리 있죠. 뭐 굴참나무숲, 안쪽에 이보면 굴참나무숲 같은 경우는 1월 19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언디피티드의 92.3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6번마 골드페릴라 같은 경우도 7월 14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31.4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그냥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도 또 여러 마리가 보이네요. 뭐 3번 이 세명기상 9번 세명기상 같은 경우도 6월 9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그냥 완전히 접어버렸던 마필. 이 세명기상 같은 마필은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5월 11일 경주는 12배짜리를 때려 먹었는데, 그때 당시는 외곽선입으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좀 불안불안한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 대가리로 세워놓고 갑니다.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하고 모래악벽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한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를 누가 가장 유리하게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뭐 안 빠지는 축마가 있습니다. 대가리까지는 자신할 수 없어도 여기서 뭐 2차권 한 자리는 무조건 온다, 이제 뭐 확신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보여주는 액면이 없다 보니까 한 인기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축마로 놓고 갑니다. 고배당 축마로 놓고 인기마에 굳이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 인기마와 동반 입상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주겠습니다만, 인기마가 다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고배당으로 만세를 불러야 되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혼전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관리마가 지금 여러 마리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관리마가 있어요.
일단 1번마 파워 어메이징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요. 이게 파워 블레이드와 부마 모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뷔 초부터 좀 관심권으로 살펴봤던 녀석이고, 또 작년 가을에 그 모닝 브라보와 동반 입상했을 때 또 38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직전 1800에서 깨졌지만 오늘은 줄어든 16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1번 파워 어메이징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마필이고요. 6번마 영광의 파이트라는 마필이 이 데뷔 초에 이게 3연탄가 때렸거든요. 그 경주력이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이에요. 뭐 GC 트로피 특별 경주도 우승을 했고, 그리고 뭐 2세마 시절에 그 브리더스컵에서도 나갔고, 또 기밀 시장배에서도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4월 달에 캐럴칸 마일 대상 경주를 뛰고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좀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7월달 경주에서는 의지 자체가 없었으니까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고, 직전 경주 3차까지 올라왔을 때에 그때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이즈로 본다면 6번마 영광의 파이트도 여기서는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우선 관심 많은 1번마 파워 어메이징, 6번마 영광의 파이트,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좀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 많은 1번 파워 어메이징, 6번마 영광의 파이트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마른 경주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무려 5억 7천만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부산 경마장, 서울 경마장 능력 마필들이 총 출동을 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홍콩, 프랑스, 영국에서 능력 마필들이 원정을 왔어요. 높은 상금을 보고 지금 원정으로 온 마필들, 쟁쟁한 능력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는 그 일본 대표 마필들이 출전을 못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경제 보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 정서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일본 마필들은 올해 출전을 안 합니다. 굉장히 좀 잘된 일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일본 대표마 모아닌이 우승을 했어요. 그 후지가 우승을 했죠. 그리고 돌아온 포경선이 3착을 했습니다. 뭐 재작년에는 그레이스 플립이라는 마필, 전설의 타케 기수가 우승을 했고, 또 2착을 했던 마필이 파워블레이드죠. 부산 19조 파워블레이드가 2착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는 마천볼트가 2착을 하면서 아주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그때 당시 강민이 마천볼트를 고배당으로 추천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표마가 우승을 한 적은 없는데, 올해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본 대표 마필들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올해는 한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13번 블루치퍼, 강민이 요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치퍼는 최근에 이 5연승을 때리는데 그 경주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이 블루치퍼는 데뷔전부터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나올 때마다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잠재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휴양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4월 21일 날 1년 6개월 이후에 공백 이후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직전 경주 오너스컵에 뛰는 내용을 보면 초반에 선행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내주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끌리는 걸 그걸 제어를 하면서 선행마 외곽에서 계속 갖다 비비는 거죠. 그래서 앞선에 있는 마필들을 죽여버리고 혼자서 뛰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2번 블루치퍼는 1200,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 마필들 중에서는 블루치퍼를 상대할 말이 없어요.
외국산 마필 중에 어떤 놈이 상대마냐, 그 부분이 좀 후착이 좀 관심거리긴 한데 13번 블루치퍼는 여기서 노코테를 총말하고 보고요. 지금 외국에서 원종원 마필들의 이 프로필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2착 도전에서도 우리나라 마필이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3번마 패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뭐 프로필 상으로는 가장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이 패스인데 요거는 추입마예요. 추입 스타일인데 1200에서 과연 여기서 추입을 어느 타이밍에서 할 수 있느냐. 최근 이 주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패스가 깜빡이로 팔리지만 이거를 뭐 깜빡이로 가져갈 그런 상황인가 그건 좀 고민이 되고요. 오히려 6번마 가운챔프 같은 마필은 일단 선행을 하면은 쉽게 무너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 블루치퍼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느냐 버텨내지 못하느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초반 선행은 가온챔프가 가장 빠르죠. 가온챔프는 그냥 스타트 자체가 게이트를 박차고 나는 속도 자체가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에 6월 2일 경주도 보면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게이트를 극복을 하고 선행을 갔거든요. 가온챔프 우리나라 대표 마필들의 한 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13번 블루치퍼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13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들 뭐 1번마 패션 오브 마린이나 2번마 최강블릿 3번마 닥터시크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좋은 대끼리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3번마 닥터시크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1600m에서 뭐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죠. 최근에 연투를 때리는 경주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6월 30일 경주에서는 인기 3위로 팔렸을 때는 그때는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성 자체가 너무나 셌기 때문에 그때는 꺾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실전 마건으로 주목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 닥터시크가 배당팔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근데 오늘은 승군전이라서 좀 검증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2번마 최강블릿은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1400 안쪽 게이트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죠. 1번마 패션 오브 마린도 이제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고 자 여기서 강민이 계속 좀 실전 배달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성산 사이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좀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결정타가 나오진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똑바로 결승선만 들어가면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좀 내측으로 기댑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는 거를 적절하게 제어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른 페이스에서는 좀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편성을 보면 눈에 띄게 빠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가 빠르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외선에서 선두권 뒤까지 중위권까지만 전개를 끌어올리면요. 성산 사이먼은 이거는 뭐 무조건 덧뛸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11번 성산 사이먼은 오늘은 찬스다. 사실 직전에는 빠른 페이스에서 그냥 꺾었거든요.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는데 오늘은 요거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1번, 2번, 3번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지만 11번 성산 사이먼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11번 성산 사이먼, 11번 성산 사이먼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오픈 1800m 마령 경주 코리아컵 대상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5억 7천만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코리아컵 대상 경주를 보면서 강민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팅을 한 상금을 가지고 왜 일본 사람들한테 다 주냐는 거죠. 나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유럽에서 많이 왔어요. 뭐 아일랜드에서, 뭐 영국에서, 뭐 미국에서, 뭐 싱가포르, 좀 장거리 여행을 온, 경주마들이 많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가깝다 보니까, 능력 센 말도 뭐 잠깐 원정을 다녀오면 되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전 센 놈들이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다는 거죠. 근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센 말, 1류급 마필들을 보내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상금 규모도 그렇고 또 원정을 다녀오면은 그 마필에게 그 올 수 있는 그 데미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초인류 마필들은 출전을 좀 꺼렸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일본 마필들이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마필들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원정원 마필들도 충분히 좀 고액 상금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어느 정도 능력은 파악이 다 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외국에서 원정원 마필들의 능력을 얼만큼 평가하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일단 뭐 프로필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외국에서 온 마필들 중에서는 딱 두 마리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마필들도 여기서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여기서는 뭐 대가리는 확실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또 배당도 나름 짭짤하게 놔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이번 8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발의 깜빡이는 2번마 무적영웅과 6번마 담양태양, 직전에 같이 떴던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두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2번마 무적영웅은 직전 1400경주 거리를 무난하게 극복하면서 입상을 했고, 담양태양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죠. 이 담양태양이라는 마필은 사실 그동안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뭐 7월 12일 경주에서도 추천 경주로 9.6배 적중했지만은 뭐 예전에 뭐 초동숙하이와 동반 입상했을 때도 30배, 또 무적비카와 동반 입상했을 때는 95배, 또 예전에 그 구만리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했을 때는 118배를 또 아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양태양은 강민이 나올 때마다 좀 눈여겨보는 마필인데요. 직전에는 꺾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편성에서는 담양태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 6번을 깜빡이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숨겨진 복병마가 몇 마리가 더 있습니다. 우선 이 5번마 히든스타라는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6월 21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에 스타트 나오자마자 꼬꼬라져 버렸죠. 낙마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 말이 혼자 뛰면서 대가리 쳤어요. 결승선을 혼자 뛰고 낙마가 돼 기수 없이 그냥 대가리 쳐버렸던 그 상황 아닙니까? 7월 26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때 당시는 이 서승훈 기수가 이 마필을 잘 제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좀 끌려는 악벽이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 직전에 리차드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제어를 하긴 했는데 타이밍을 제대로 좀 잡지 못하는, 그리고 또 선두권이 좀 이렇게 페이스 자체가 빠르게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버만 히든스타가 그러니까 6월 달에 복귀하기 그 이전에 한 1년 정도 공백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휴양하기 전에는 계속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던 마필이고 강민 나올 때마다 충마로 놓고 때렸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히든스타가 기본 사이즈는 절대로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제 리차드 기수가 두 번째 기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편성에서는 5번 히든스타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2번, 6번이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5번만 히든스타도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1번마 레드 사이렌이라는 마필도 계속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 오늘 조건 자체가 게이트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 관심하는 5번마 히든스타, 5번 히든스타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의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이제 일요일 후반부 한 구경주쯤 되면은 좀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끼리 깜빡이는 아닙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 8번마 액티몬과 10번마 플로리다 파워 상승세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8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번, 10번의 깜빡이는 강민의 승부 막간에 없어요. 경주거리가 1400 정도 됐다면 뭐 깜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1800m입니다. 1800. 지금 8번마 액티몬도 1800 첫거리 도전이고 10번마 플로리다 파워 역시 1800을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이라서 8번, 10번의 깜빡이는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마리가 모두 다 부담등이 늘어났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입니다. 8번, 10번 이 깜빡이 무조건 깰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 순위에서 한 4위권, 5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전개 상황에 따라서 또 1800이기 때문에 중고배당도 충분히 엮일 수가 있어요. 이번 구경주는 사실 메인 승부를 가져갈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그만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이번 구경주만큼은 확실하게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병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6경주도 부산 중계 6경주도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7번마 최강선더와 10번마 치프에이스 직전에 같이 떴던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 뭐 안쪽에 2번마 아메리칸 파워도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아메리칸 파워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2번, 7번, 10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인기마 세 마리에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일단 2번마 아메리칸 파워는 편안하게 선행을 했을 때 좀 더 뛰는 스타일인데 10번마 치프에이스도 선행이 아니면 장담하기 어려운 전력이고요. 뭐 11번 에이스 돌풍이라는 마필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마필이죠. 그리고 뭐 7번 최강 썬더가 일단 선의권에 쫓아가는 전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동안 또 뛰었던 편성을 보면 그렇게 센 놈들하고 뛰질 않았거든요. 이번 경주가 레이팅이 105점 이하에 1군에서도 정말 약한 편성입니다. 정말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들이라도 이번 경주는 한번 욕심을 내서 덤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복병들이 여기서는 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뭐 6번마 파샤 같은 마필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하게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셌거든요. 파샤 같은 거는 뭐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메이저 알파 위니윙을 축마로 놓고 들어갔던 경주죠. 위니윙을 축마로 놓고 메이저 알파의 168배 고배당을 적중했던 레이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6번마 파샤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요거 무시할 수 없고 4번마 마스터윈이 지금 출전 공백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작년 12월달 경주를 보면요 2군 시절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마스터윈이 최강 썬더 아메리칸 파워
요거 다 이겼어요. 그때처럼만 뛰면은 또 여기서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검 때 내용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마필도 폭탄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너무 쉽게 저배당을 인정하기보다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관심하는 4번 마스터윈. 4번 마스터윈이 기본 사이즈는 절대로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4번 마스터윈을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가 끝나면 다음 주는 추석 명절 휴장입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마지막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무조건 적중을 하셔야죠.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적중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뭐 마지막 경주쯤 되면은 그냥 막 뚜껑 열어가지고 막 대끼리에 막 들이다 까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이 마지막 경주는 그렇게 배팅할 경주가 아닙니다. 뭐 반대로 뭐 대단한 고배당에 막 질러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대끼리 막 깜빡이 까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메인 승부는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빠집니다. 지금 거리 경험 있는 마필이 4번마 마이티존, 4번마 마이티존만 1400을 뛰어봤고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1400이 다 첫거리 도전이거든요. 물론 1700을 뛴 마필은 있지만은 1400을 지금 다 첫거리 도전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마 선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대가리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대가리가 틀리면 여기서는 뭐 답이 없어요. 근데 1400에서 안 빠지는 대가리,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다행히도 깜빡이는 아닙니다. 지금 인기들에서 살짝 비껴있는 안 빠지는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를 강하게 때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는 확실하게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9월 8일 일요병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이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